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발전 14번은 왜 틀린 거야? 발전 13번은 어떻게 풀었어? 발전 13번. 이거는 일일이 다 따져보는 거 아니지? 발전 13번은 지금 봐봐. AN이 공비가 3분의 1 이게 중요한 거야. BN이 공비가 2분의 1 이게 중요한 거지? 네. 그럼 1번은 수렴. 당연히 그냥 두 개 한 거니까 맞지? 2번은 수렴 빼기 수렴 수렴.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 돼. 3번은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로 봐야지. 네. 왜냐면 마이너스 1의 n승도 등비 수열이라 했어 내가. 공비가 마이너스 1이잖아. BN의 공비는 2분의 1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수렴. 그럼 A1 곱하기 Bn은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야? 6분의 1 수렴. 근데 왜 답은 5번이야? 얘는 3분의 1분의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3 나와. 공비가 1보다 어때?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지. 그럼 13번도 마찬가지 아닌가? 니네 생각 어때? 이거는 얘들아 봐봐. 13번은 14번은 이거야. 일단 기억은 맞지? 왜냐면 등비 급수가 수렴을 한다는 것은 이런 거 전부 다 초항 공비 싸움이야. 초항이 0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AN의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거란 얘기지? BN의 공비를 이거라고 하면 이거란 얘기지? 그럼 우리가 둘을 곱해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는 이때 초항은 누구야? A, B고 공비는 이거 아니냐 얘들아? 그럼 A나 B 중에 하나가 0 되면 이것도 0 되는 거니까 맞지? 맞잖아? 왜냐면 얘가 수렴하는 조건이 A가 0이거나 0이 아닐 때는 이거고 B가 0이거나 0이 아닐 때는 이거잖아. 맞아? 그럼 이것도 둘 중에 하나가 0 되면 0 되는 거니까 일단 0 되는 경우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비가 이거니까 둘을 곱하면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지? 뭐 설마 1에서 1 사이 이런 사람 없겠지? 그럼 얘는 이거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수렴 범위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그걸 하면 돼. 근데 이제 니은으로 넘어가면 이때 니은은 봐봐. 좀 이상하지 않냐? 발산의 0이 아니다래. 그치? 그냥 내가 보기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돼. 근데 이게 만약에 등비급수가 아니라 그냥 일반 급수잖아? 그때는 대우명제를 써야지. 왜냐면 둘 다 부정의 의미잖아. 그러면 0이 아니다의 부정은 뭐야? 0이다지? 맞아 틀려? 그럼 급수는 뭐가 돼? 수렴이 되는 거지? 그렇게 풀면 돼. 근데 이거는 그렇게 안 풀어도 돼. 왜지? 생각해봐. 니은명제 같은 경우는 뭐 내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수렴이 이게 발산이고 이것도 발산이야. 맞냐 얘들아? 네. 근데 문제는 둘 다 발산이라 그랬어.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게 뭐야? AN 플러스 BN이 뭐냐? 0이 아니냐?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이건 0일 수도 있지. 바로 뭐 끝났는데 뭐. 왜냐면 공비가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초항이 똑같으면 얘네들은 진동 왔다 갔다 하면서 0 나올 수 있잖아. 그치? 맞아 틀려?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할게. 근데 둘의 부호가 뭐하면? 엇갈리면 둘을 더한 게 무조건 0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이거 바로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 일단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디귿으로 넘어가면 얘는 어때? 3승이 수렴한다는 거는 R3승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란 얘기야. 그럼 R3승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누구랑 똑같아? 기억하고 비슷한 거지 그치? 그럼 둘 다 수렴범위 들어가니까 두 개 더한 것도 각각 수렴하겠지. 그럼 얘는 답은 몇 번? 기억 디귿. 그리고 이런 문제는 수능에 때려 쳐주기도 나올 일이 없어 얘들아.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 자 그리고 뒤로 가서 이게 끝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뭘 공부할 거냐면 도형활용을 공부할 건데 잘 봐. 우리가 도형활용의 종류는 두 종류야. 하나가 뭐야? 거기 도형활용이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지? 근데 내가 일단 명심할 건 이거야. 우리가 지금 미적을 공부하고 있어 얘들아. 미적에서 도형이 나오잖아. 그럼 전체 문항이 95%는 뭐다? 전부 다 중학도형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생뚱맞게 보일 때 배워서 외우는 식을 써보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중학도형의 포커스를 잡아서 문제를 바라봐야 돼. 그리고 이쪽은 부던이 뭐다? 연습해야 돼. 이 도형이라는 게 그렇잖아 얘들아. 봐봐. 도형이라는 게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는 건가? 도형이라는 게? 그럴 수가 없지. 도형의 상황이 달라지고 그 그림 안에서 내가 문제의 조건을 못 찾으면 못 푸는 거니까. 그러니까 도형 같은 경우는 부단히 뭐 해야 돼? 연습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이걸 설명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보통 이제 우리가 도형활용의 종류가 두 종류야. 그냥 도형활용이 있고 말이 좀 웃겨. 그냥 도형활용이 있고 두 번째는 플렉탈이라는 게 나와. 뭐 이름이 좀 멋있어. 플렉탈이라는 게 나와. 근데 나는 그냥 그 플렉탈이라는 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나는 등비급수에 보통 도형활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1에 나와 있는 거는 사실 우리가 뭐 미리 대비할 게 없어. 그냥 말 그대로 도형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 일반항을 빼봤더니 등비 수열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있잖아. 어디? 57쪽으로 가잖아 얘들아. 그럼 이 도형활용은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보통 이쪽 도형활용 문제는 이거 전부 다 뭘로 풀어 문제를? 다 점화식으로 풀더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점화식으로 풀면 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알려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 본인의 현 위치에 따라서.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런 거야. 자, 앞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공부할게요. 그래서 여기 55쪽에 나와 있는 문제는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돼. 오케이? 뭐 딴 거 더 없어. 그래서 일단 여기는 뭐 이런 거잖아, 얘들아. 봐봐. 기본 4번을 보시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이런 느낌이야. 자, 추항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 AN의 대각선의 길이가 A인 정사각의 넓이를 SN이래.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문제가 정사각이 나왔다는 거지? 당연히 도형 문제가 도형 그려야지. 그럼 여기는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가 A인이라는 얘기 아니야? 여기 봐. 그럼 여기는 얘는 이 길이가 그럼 얼마야? 루트 2분의 AN이 되겠죠? 1대1 때 루트 2니까? 맞아? 그럼 여기도 똑같은 길이니까 이거 제곱이 일반항일 거 아니야? 근데 원래 수열이 등비수열이니까 AN의 제곱도 등비수열이겠지? 걔네 반 나눈 것도. 그렇게 풀란 얘기야. 오케이?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나는 여기는 발견 18번이라고 봐. 선생님이 지금 시간을 잠깐 줄 테니까 내가 발견 18번을 한번 풀어봐. 그 전에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접선의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야. 결론은. 자, 봐봐 얘들아. 18번 답 뭐야? 여기 봐. 이 정도면 나와야 돼 답이. 18번 답 뭐야? 자, 잘 들어. 니네는 이렇게 이 문제를 봤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 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이 문제를 착각하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원방 배울 때 기울기 주어졌을 때 접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mx 풀마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그치? 근데 이 문제는 그걸 쓰라는 게 아니야.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나온 거야.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이 문항을 변형시킨다? 그럼 당연히 이 문제를 잘 해석한 사람들은 잘 해석을 했어. 그럼 이걸 변형시켰을 때 기울기를 얼마를 잡아야 돼? 그럼 대가리가 있는 새끼면 1이나 2분의 루트 2나 2분의 루트 3 이런 걸로 잡아줘야 돼. 아, 루트 3분의 1 또는 루트 3 뭐로? 특수각으로.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한 사람은 막 기울기를 2, 3, 4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해석을 잘못한 거야. 왜냐면 이 문제는 앞으로 이거야. 그러니까 100%다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들이 직선이 나오고 도형이 나왔는데 기울기가 풀마 1이지. 그럼 제일 먼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될 게 뭐야? 45도. 그치? 45도 직각이 된 면이야 얘들아. 그럼 이 문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원이 있어. 몇 번이니 이거? 18번. 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중심이 원점이지? 그럼 문제가 언급한 게 기울기가 얼마임? 마이너스 1이고 1, 3면을 지나가는 직선이니까 이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얘들아 여기는 이게 직각이 된 면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를 구하라 했잖아. 언더스탠? 그러니까 문제는 x좌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x좌표가 지금 어디 있어? x축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x좌표는 곧 이 길이 아닌가? 근데 이게 지금 접선이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접선에서 너네가 제일 먼저 생각할 건 뭔데? 접점과 중심을 이으면 얘는 수직이 된다. 그럼 여기는 얘도 직각이 된 거 아니야? 그럼 1대1 대 루트 2 이거 쓰라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니까 이 반지름이 얼마야? 이거 아니야? 유리화 시키지 마. 유리화 항상 마지막에 시키는 거야. 그럼 얘는 1대1 대 루트 2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이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거에 급수를 구해달라 이거잖아. 굳이 시그마를 취할 필요가 없지. 등비급수잖아. 초항 얼마? 어? 1. 초항 얼마? 1. 여기다 1을 집어넣어. 지워지잖아. 1. 공비 얼마? 그게 루트 2분의 1이지? 그럼 위아래 루트 2 곱해서 유리화시키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너희가 파악만 잘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어. 근데 아쉽게도 이쪽은 뭐야?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가 없지. 주제가 다르게 나오면은 그걸 공식화 시킬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거야 얘들아. 등비급수 도형활용 2라고 나오지? 요거는 우리가 누구를 이용하면? 닮음의 특징을 이용하면 충분히 이건 미리 대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볼게. 우리가 보통 이 등비급수의 도형활용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동일한 도형이 반복되고 있지. 이런 걸 수학에서 뭐라 불러? 반복. 플랫턴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래서 왜 니네 왜 그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뒤에 막 이렇게 별 모양 막 반복되고 막 징그러워지는 거 있어. 그걸 플랫탈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뭐 플랫탈을 알아야 되냐? 그건 아니야. 그냥 우리는 어떻게 기억해? 등비급수의 도형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등비급수의 도형활용은 자 이렇게 할게. 등비급수의 도형활용은 크게 문제 유형이 몇 가지? 기억해. 두 가지로 분리가 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도형에서 닮음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봐봐 비닮음인 경우가 있어. 그럼 말 그대로 닮음은 뭐야? 닮음이란 얘기고 비닮음은 뭐야? 안 닮았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이 닮음 같은 경우는 이거지. 미리 대비할 수 있어. 하지만 비닮음은
미리 대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비닮음은 얘랑 비슷한 거야. 왜냐면 닮음이 아니야. 근데 일반항을 구해보니까 등비수열이었다 이거지. 그래서 등비급수를 보는 것 뿐이지. 비닮음이니까 얘는 닮음 뭐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비닮음은 버려. 그럼 우리는 뭐야 여기서 다시 닮음으로 넘어가면 사실 이쪽에 나온 문제 유형은 몇 가지? 한 가지. 말해봐. 찍어도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등비급수의 도형 활용 닮음 케이스야. 근데 이 닮음 케이스도 케이스가 또 분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몇 가지 나오나요? 뭐 내 생각에는 4가지 돼. 근데 그중에 우리 몇 가지만? 2가지만 정확히 하면 돼. 그럼 왜 2가지냐? 그러니까 이거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4가지라고 이야기한 거는 수능 첫 시작부터 몇 년도? 22년. 94년도. 수능 세대. 오케이? 수능 세대라고 내가. 그러니까 94년도에 수능이 처음 치러졌어.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전체 문제를 다 분석하면 종류가 한 5가지가 나와. 근데 최근 15년 동안은 이 2가지밖에 안 나왔다 이거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94년이면서 지금이면은 대충 30년이야. 그렇지? 근데 15년 동안 이 2가지 유형만 나왔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올해도 이 2가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올해 이런 거야. 이 2가지 말고 다른 거 내고 싶어. 그럼 평가원은 반드시 어떤 짓을 한다? 그래서 6구평에서 신유형으로 그걸 한번 살짝 잽을 날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얘기하는 등비급수의 도형활용은 기억해. 닮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야. 그럼 닮음 도형이 등비급수로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지금 몇 번처럼 기본 5번처럼 봐봐. 이게 도형들이 다 닮았지? 네. 그렇지? 그럼 닮음 도형이면 여기 봐봐. 등비급수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네. 당연하지. 왜냐면 봐봐. 닮음 도형인데 급수를 물어봤어. 그럼 걔는 100% 등비수열이 맞지? 왜냐면 우리가 닮음 도형에는 뭐가 있어? 닮은 비. 닮은 비가 있잖아. 그럼 닮은 비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일정한 비율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니네가 배운 수열 중에 일정한 비율을 갖는 수열이 누구야? 그게 등비수열이니까 닮은 도형의 넓이나 길이를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뭘로 나오게 돼 있어? 등비수열로 나오게 돼 있어 얘들아. 그럼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모든 문제는 등비급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지? 그럼 이렇게 나오는 모든 문제가 봐봐. 등비급수면 우리는 굳이 일반항을 막 생태로 다 구할 필요 있어? 없잖아. 왜? 우리 지금까지 등비급수 문제 어떻게 풀었어? 공비 체크했잖아. 그래서 공비가 어디와 어디 사이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100% 수렴이었지. 근데 우리가 극한을 따질 때 누가 필요해? 초항이 필요하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가 등비급수에 도형하는 문제는 일단 닮은 도형이 나왔어. 무한계를 더하래. 100% 등비급수라고 확신이 되지. 맞아? 근데 우리는 굳이 이걸 점화식으로 막 관계성을 따져서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어. 왜? 뭐랑 뭐만 구하면 돼? 초항이랑 공비만 구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거야. 등비급수의 도형활용의 닮음은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크게 문제 유형이 몇 가지라고? 2가지 기억해야 돼 우리가. 잘 좀 하자 얘들아. 응? 자 등비급수의 도형활용이야. 언더스탠? 네. 자 도형활용이야.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 다룰 내용은 닮음만 다룰 거야.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다시 닮음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뭐냐? 일단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자 무슨 형? 기본형. 그럼 기본형은 뭐겠어? 그냥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란 얘기야. 즉 하나의 도형이 닮음을 유지하면서 뭐야? 축소 또는 확대하는 케이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기본형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개수 증가형이라는 게 있어. 무슨 증가? 그럼 개수 증가형이라는 건 뭘까? 말 그대로 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럼 니네가 봤을 때는 기본형이 쉬울까? 개수 증가가 쉬울까? 기본형. 기본형이 쉬워. 일단 느낌은 그래. 근데 이거야 그러면. 그럼 우리가 기본형 문제를 푸는 것만 할 줄 알면 내 개인적인 소견에 개수 증가도 어때? 뭐 딱히 고민할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기본형 문제가 나오잖아 얘들아.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일단 초항은 무조건 구해야 돼. 다시 누구는 무조건 구한다고? 초항. 왜냐면 초항은 뭐 빨리 구할 수 있고 이런 게 없어. 초항은 무조건 구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쪽이 심플해지는 건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바로 공비 때문에 그런 거야.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도형이 닮음이지. 그럼 니네가 잘 생각해. 닮음비 자체가 뭐가 될까? 공비가 되겠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길이를 물어봐. 그럼 닮음비 자체가 공비인 거야. 하지만 문제에서 넓이를 물어보면 공비의 제곱. 그치? 길이비를 제곱해야 넓이비가 나오는 거지.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닮음비가 왜 공비입니까? 내 말 잘 들어야 되라.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두 개의 직각상이 나왔다고 칠게. 괜찮아? 근데 여기는 요 새끼랑 요 새끼가 닮음이야. 근데 닮음비가 1대 2래. 문제 없지? 맞아? 근데 문제에서 요 길이가 4라 그랬어. 에이. 자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 길이가 4라 그랬어. 그럼 이 길이는 얼마지? 2가 되지? 어떻게 알았어? 반 나눈 거 아니야. 그럼 요 길이가 만약에 A라면
이 길이는 얼마야? 2분의 2분의 1 a야. 근데 이거랑 동일한 축소로 한 번 얘를 더 만들었어. 그럼 요 길이는 요거에 다시 2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1의 제곱에 a가 되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2분의 1을 곱하는 거니까 2분의 1이 뭐야? 공민 거지. 근데 이렇게 기억해. 그럼 이 2분의 1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 2대 1이니까 도형이 축소되고 있지. 그럼 도형이 축소되고 있으면 공비는 1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이 비례식에서 큰 놈보다 작은 놈이 공비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도형이 확대가 되고 있으면 그때는 공비가 1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니까 그때는 작은 놈보다 큰 놈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걔는 우리가 공비를 구할 때 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얘기하는 이 닮은 케이스는 지금 90% 이상이 뭐가 나올 거야? 90% 이상의 축소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공비를 큰 놈보다 작은 놈으로 외워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거의 넓이를 구하자. 이 넓이가 S래. 오케이? 근데 내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넓이라는 거는 넓이비를 알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길이비를 뭐 한 게? 제곱한 게 뭐야? 넓이니까 넓이 몇 대 몇이야? 4대 1이 되는 거죠? 근데 도형이 축소되고 있잖아. 그럼 여기는 이 넓이에 4분의 1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얘는 4분의 1 S가 되겠지? 그럼 얘는 4분의 1의 제곱에 S가 되겠지? 그럼 얘는 계속 얼마씩 곱해? 4분의 1씩 곱하는 거니까 우리가 일단 이 시간 얘기하는 등비급수의 도형 활용은 기억해? 기본형 문제가 나왔어.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일단 초항은 뭐 한다? 무조건 구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공변을 구할 때 바로 누구를 이용한다? 닮은비를 이용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거야. 그냥 길이로 물어봤어. 그러면 길이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넓이를 물어봤으면 우리는 길이비를 제곱해서 넓이비를 구한 다음에 누구 체크하는 거야? 공비를 구하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얘가 지금 축소되고 있으니까 큰 놈보다 작은 놈으로 해서 공비를 따지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너네가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또 닮음 그리면 느낌이 어때? 우리 닮음에 대한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닮음 배웠나? 네. 그때 닮음이 어려웠어. 근데 지금의 닮음은 그게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그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닮음은 무슨 닮음이지? 삼각형. 그치? 삼각형의 닮음이야. 근데 지금은 그냥 닮음이라고 그랬잖아. 물론 그 안에 삼각형도 있지만 꼭 삼각형이 아니라는 거지. 더군다나 근데 지금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문제 봐봐. 그 삼각형이야? 아니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닮음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의 시야를 갖고 있으면 되냐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자 여기에 자 직각상 이게 하나 있고 여기에 또 삼각형이 하나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이런 도형이 있어. 자 셋 중에 닮음은? 말해봐. 셋 중에 닮음은 1번, 2번, 3번. 누구랑 닮음이야? 그러니까 요 정도 닮음만 볼 줄 알면 돼. 그러니까 닮음은 막 우리가 막 일일이 뭐 각이 갖고 이렇게까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봤을 때 비슷한 그림이다. 그럼 닮음이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길이비가 만약에 S 대 T야. 잘 봐. 왜냐면 우리가 길이비를 이용해서 뭘 구할 거니까. 공비. 공비를 구할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닮음에 대한 특징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의 길이비를 S 대 T라고 하면 내가 닮음에서 일단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뭐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 길이비가 S 대 T니까 여기를 내가 AS, 얘를 BS, 얘를 CS라고 한다면 언더스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될까? BT. BT가 되겠지?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돼? 아이고 씨발 AT잖아 개새끼야. AT가 되겠지? 요 길이는 BT. 요 길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그럼 우리가 길이비를 잴 때는 그럼 꼭 요 길이와 이 길이 물어봤다고 해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해야 돼? 그건 아니지. 우리가 어떤 대응변호의 길이비를 재도 상관이 없다. 이거가 나와. 그러면 이게 봐. 얘랑 닮으면 여기에 원을 하나 박았어. 여기도 원을 하나 박았어. 그럼 우리가 이 원에 박은 것도 닮음이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반지름을 물어봤단 말이야. 뭘 물어봐? 그러니까 뭐 이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당연히 반지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이 둘 반지름을 꼭 구해야지만 길이비를 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요 길이와 이 길이를 구해서 길이비를 재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머릿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어떤 길이비를 재도 상관없어. 빨리 구할 수 있는 길이비를 재는 거야. 근데 만약에 문제가 길이로 나오면 길이비 자체가 뭐야? 공비인 거고. 언더스탠? 근데 문제가 넓이로 나오면 길이비를 내가 뭐 한 게 제곱을 한 것이 뭐야? 이게 넓이에 대한 비니까 그때는 제곱해서 우리는 넓이를 체크한 다음에 공비를 체크한다. 그래서 우리는 끝났어 얘들아. 요것만 할 줄 알면 기본형 끝나 안 끝나?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기본형 문제 나오면 지금 의태가 이 얘기했지? 그리고 의태가 이따 문제 하나 풀 건데 그 문제 어떻게 풀지 잘 보라고. 내 말 알겠어? 안 어려워.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그 개수 증가는 이게 좀 웃긴 게 뭐냐 원래는 기본형 문제의 활용으로서 개수 증가를 낸 거야. 오케이? 근데 이 개수 증가 문제가 난 웃긴 게 뭐냐면 개수가 증가하면서 도형이 어때? 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저 개수가 증가하는 게 문제 난이도를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기본형과 개수 증가 문제는 두 문제의 난이도가 뭐야? 같던가.
아니면은 이거야. 개수를 증가시키면서 도형을 더 심플하게 주거든. 그러니까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여기 웃긴 게 왜? 개수 증가가 쉬워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개수가 등비수열을 이루면서 증가해.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걸 원투포팔이라고 했어. 참 잘한다 그거. 그치? 왜 원투포팔이야? 주로 나온 문제가 공비가 2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도형은 하나, 두 번째 도형은 둘, 세 번째 도형은 넷, 여덟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공비를 더 늘릴 수도 없는 게 뭐냐면 그럼 한 개, 세 개, 9개 너무 많아지잖아. 한 개, 네 개, 16개 너무 많아지거든. 그러니까 나오는 지금 개수 증가는 그 개수가 증가하는 게 보통은 하나, 두 개, 네 개, 8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아무리 많이 가도 뭐 4개, 16개 정도? 더 이상은 안 가. 근데 문제는 그럼 개수 증가 문제는 왜 내가 쉽다고 얘기했어? 개수가 등비수를 이루니까 우리는 개수랑 도형을 따로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써먹는 게 뭐냐면 자 등비 곱하기 등비가 뭐다? 등비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얘는 개수가 증가하고 그 안에 도형이 들어가 있지. 그럼 도형은 닮음이니까 도형대로 뭐야? 등비수를 이룰 거고 개수도 하나, 두 개, 네 개, 8개 증가하니까 등비수를 이루겠지. 그래서 개수 증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뭐다? 개수와 누구를? 도형을 분리시키는 거야. 언더스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게 눈만 있으면 개수에 대한 추항분비는 바로 나와. 따로 구해. 그래서 추항분비를 바로 구해. 언더스탠? 그리고 도형에 대한 추항분비를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시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항분비를 구할 때 어떻게 해? 얘랑 얘랑 곱하기 추항이 되는 거고.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전체 넓이나 길이를 구하려면 개수를 곱할 거 아니야. 좀 이따. 그 다음 공비는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가 나왔어 얘들아. 그런데 처음에는 예를 들어 요 놈이 하나야. 괜찮냐? 근데 두 번째는 여기 절반 크기만 한 게 두 개 나왔단 말이야. 언더스탠? 그 다음에 얘가 4개 나왔어. 요런 게 몇 개 나왔다고? 4개가 나왔어. 근데 문제 여기는 이 넓이를 다 구하래.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의 넓이를 S1이라고 하면 S1 하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S2라 이 넓이를 S2라고 하면 S2가 2개잖아. 그럼 이 넓이를 S3는 S3가 몇 개야? 4개니까 여기는 개수는 하나, 2개, 4개가 등비수열이라는 이 얘기야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S1과 S2와 S3도 뭐야? 등비수를 이루겠지. 그럼 여기는 요 세 개 N번째 항은 뭐야? 2의 N-1승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얘대로 등비수열이고 얘는 얘대로 등비수열이잖아. 근데 나는 어차피 초항분을 알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식을 예쁘게 정리하지 않고 우리는 도형과 개수를 분리시켜서 마지막에 각각의 초항 곱, 공비 곱수로서 마무리 지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쪽 문제 웃긴 게 개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도형의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고? 도형의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얘들아. 근데 이 개수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이쪽 문제가 더 쉬워질 때가 많아. 그러니까 걔네 개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럼 다 과연 기본형에서 초항을 구하고 뭐야? 공비를 구하는 게 무슨 말인가? 내 말 잘 들어. 교재에 나와 있는 몇 번? 기본 5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자, 요거 일단 같이 풀고 얘들아. 선생님이 너네들 문제 풀라고 하는 시간 줄 테니까 요건 일단 같이 봐. 알겠지? 그래서 내용이 이래. 근데 우리가 이 문제 딱 보면은 그나마 지금 우리 책에는 기본 5번이 어때? 봐봐. 짧은 편이야. 굉장히 짧은 편이야. 보통 얘네는 한 바닥 다 채워 시들이. 그러니까 이 문제 안에 봐봐.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왜 잘못하냐면 이 문제 안에 우리가 싫어하는 거 다 있어. 첫 번째 말 길지. 두 번째 그림 나오지. 또 너네가 졸라 싫어하는 거 뭐야? 반복이 되다 보니까 A1, 2, 3, 4, B1, 2, 3, 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나는 개인적으로 뭐냐면 다 읽을 필요가 없어. 그럼 너는 이 문제는 연습해. 내가 지금 알려준 대로. 그래서 일단 무조건 그 대신 어디는 읽어야 돼? 숫자. 첫 번째 도형은 무조건 읽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누굴 구할 수 있어? 추항을 구할 수 있지. 그리고 얘네가 반복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굳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이것도 왜냐면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 안에 거의 절반의 정보는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초반에 읽으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들어봐. 일단 기본 5번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직사각형이 하나 있어. 맞냐? 선생님 봐봐. 요 변의 길이가 얼마야? 몰라. 이 변의 길이 얼마야? 몰라. 그러니까 읽어보라고 하는 거야. 요 정도 읽어서 길이 정도 체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지. 그림과 같이 뭐 다 필요 없어. A1, D1. 그럼 얘가 A1, B1, C1, D1이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래? 2고. 이 길이 얼마래? 이거지. 이 정도는 체크를 해야지.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쭉 읽어보니까 얘랑 얘 뭐야? 중점을 찍어서 이걸로 결국 뭐야? 4분원 그리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4분원을 그렸어. 그래서 여기다 색칠했네? 그래 안 그래? 근데 문제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어? 그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는 못 읽어야 돼. 그럼 두 번째 저 사각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나온 사각형은 여기다가 또 요 놈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일부 또 그린 거야. 맞냐? 그리고 얘랑 얘를 대각선을 뭐 했어? 이었네? 맞지? 그래서 우리 여기는 요 놈을 대각선으로 해서 뭐 했어?
이렇게 사각형 하나 더 만들고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문제는 일단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거야. 등비고수 도형어령 문제가 쉽다 어렵다는 결국 초항이 쉽냐, 공비가 쉽냐, 아니면 둘 다 쉽냐, 둘 다 어렵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맞아?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거의 최하에 들어가는 거지. 왜냐면 생각해봐. 초항을 구하라 했지 아까 이렇게가. 그리고 지금 얘는 하나의 동이 반복되니까 기본형 개수진가요? 기본형 씨발 개수진가는 개수가 늘어난다니까? 얘는 지금 이 직사각형이 하나 이렇게 가잖아. 아, 요 개수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우리는 얘는 기본형이잖아. 네. 초항 초항 구하라 했어. 초항이 4분의 1의 넓이 아니야? 네. 반지름 얼마? 1. 그럼 4분의 파이 끝. 어려울 게 없잖아. 됐어?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뭐야? 그럼 이제 길이비를 재야 되는데 여기 있는 길이가 1대 2잖아. 맞아? 네. 그럼 우리는 여기는 이 두 번째 동이 이 길이나 이 길이 중에 하나는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도 몇 대면? 1대 2라 그랬어. 근데 우리는 이 길이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이 길이 모르지? 하지만 이 문제는 뭐가 보여? 요 길이를 알 수 있거든. 왜냐면 얘가 반지름의 1인 원이지. 얘는 반지름의 2인 원이지. 그럼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가 얼마야? 그럼 얘부터 얘까지의 길이는? 그럼 이 길이 1이라는 얘기잖아. 아, 그럼 요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얼마? 2A인 거야. 피타고라스? 그럼 얘는 얼마? 아, 5A 제곱이 얼마야? 1이지. 근데 이제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A의 제곱은 5분의 1이고 맞냐 얘들아? 네. 그럼 A는 루트 5분의 1이에요 선생님. 그럼 요 길이가 루트 5분의 1이지? 이 길이가 1이지? 그럼 대응변이 이거나 이거잖아. 길이비 몇 대면? 1대 루트 5분의 1 맞냐? 근데 얘는 지금 넓이야 길이야 넓이. 문제가 넓이지? 그러니까 우리 넓이 비를 구해야 되지? 그럼 제곱하면 얼마? 이거지? 그럼 공비는 얼마? 큰 놈보다 작은 놈 5분의 1 이게 좀 이상한 애들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못하면 이렇게 해 괜찮아. 됐냐? 일단 초반은 이거야. 답을 내는 게 중요해. 속도는 그 다음인 거야. 그럼 얘는 초항 얼마? 4분의 파이 공비 얼마? 그럼 1 마이너스 5분의 1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그럼 위아래 얼마? 20을 곱해서 마무리 지면 되겠지. 이렇게 풀란 얘기야. 그래서 넌 딴 건 됐고 아 길이비를 잴 때 벽에는 길이비를 위해서 공비를 구할 때 우리는 요 변이나 요 변 중에 하나를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의 정보가 무조건 들어가 있게 돼 있어.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풀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잖아. 그럼 니네가 뭘 빼낼 수 있어? 그럼 여기는 A라고 해서 길이비가 1대 A야. 넓이비는 1대 A 제곱이지? 그러니까 여기 A 제곱이 바로 5분의 1 나왔으면 이걸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 뒤쪽을 굳이 반복할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읽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야. 자신 없으면 다 읽는 거야. 오케이? 하지만 이제 이런 걸 봐봐. 몇 번 풀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읽혀져. 그때는 너네가 초항 읽고 그 다음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보면 바로 문제 풀이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기본 5번이 무슨 문제라고? 기본형. 기본형 문제고 그 다음 뒤로 쭉 넘어가서 자 66쪽으로 가봐. 자 일명 가오리온 문제라 그래서 무슨 년? 66쪽 가오리온 문제. 가오리온. 니네 가오리온 모르냐? 뭐라고? 가오리온 연 몰라 이거? 아 씨발 세대가 벌써 이런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연 종류별로 다 나왔어 지금까지 수능에. 연 중에 이게 가오리온이라고 방편도 있잖아. 방편 뭔지 알아? 방편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뻥 뚫려 있는 거. 그것도 나온 적 있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거야. 그럼 이 문제 봐. 기본 6번 도형을 봐봐. 처음에 이 마름모가 하나지. 네. 그 다음 도형 봐봐. 마름모가 2개 됐지. 그 다음 4개 됐지. 이게 개수진각골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1개, 2개, 4개지.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 자, 직각 이등변에다가 정사각형 붙여놨어, 맞지? 네. 처음에 몇 개? 하나. 그 다음 몇 개? 3개. 2개 추가됐지? 그 다음 4개 추가됐지? 그 다음 넘어가봐. 자, 27번. 요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이 도형이 하나잖아. 네. 그 다음 몇 개야? 2개. 그 다음 몇 개야? 4개.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정형화되게 이렇게 나오니까 개수가 증가되는 게 사실 난이도를 많이 올리지 못한다는 거야. 이 소리는 봐봐. 이 문제 봤어. 기본 6번. 형이랑 기본 6번 하다 보고 머릿속에 무슨 생각 들어? 아, 도형 활용. 근데 개수 증가. 그 밑에가 어떻게 알아 했어? 개수와 도형을 분리시켜라 이거지? 네. 맞아? 네. 그래서 우리 개수는 일단 끝났네. 총합이 몇 개야? 1개. 이거는 바로 나오잖아 그냥. 그 다음 공비가 몇 개야? 2가 되겠지? 1개, 2개, 4개니까. 이해했어? 네. 그럼 이게 뭐 해야 돼? 도형의 추한 공비를 찾아야지. 근데 처음에 이 문제가 말은 뭐라 그랬냐? 뭐야? 아이씨. 아 이건 민섭이 시켜야 되는데. 몰라. 뭐 이렇게 말은 뭐가 있어. 맞아? 응? 좀 짧다. 말은 뭐가 있어. 맞아?
근데 요 길이 얼마? 4. 4. 여긴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이 길이 얼마? 8. 8. 그런데 우리가 여기 원을 박았어. 중심을 예로하고 뭐라 그랬어? 거기 뭐라고 써 있어? 그치? 짧은 대각선의 절반. 그럼 짧은 대각선 길이가 얼마? 4. 4니까 반지름은 얼마? 지름을 이루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지금 이렇게 원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구해라 이거잖아. 네. 그럼 지름이 얘들아 2니까 반지름 얼마야? 1. 그럼 원의 넓이 초항은 얼마? 2. 너 파이지 씨발로마. 왜 반지름을 쓰고 지랄해? 넓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괜찮아? 그럼 끝났어. 봐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 1이잖아. 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3. 3 나왔지? 근데 얘는 두 번째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길이가 얼마? 8. 요 길이가 얼마? 4. 뭐 아무 노력 없이 그냥 길이가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더 쉽다고 문제가. 그럼 얘는 넓이로 나왔지 문제도. 그럼 넓이면 몇 대면? 64대 9. 뭐 더 약분되는 거 없죠? 그럼 얘는 공비가 얼마야? 64분의 9가 되겠지. 아니야? 근데 좋다고 이제 이거 답을 1 빼기 64분의 9분의 파 이러면 안 되고 우리 이 둘이 믹싱돼야 돼. 그러니까 전체의 추항은 얼마다 봐? 파이. 근데 파이로 보는 거야 이 둘을 곱해서. 그 전체의 공비도 이 둘을 곱해야 되죠? 네. 그래서 공비는 얼마야 그러면? 2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추항이 얼마? 파이고 공비가 얼마? 32분의 9니까 위아래 32 곱해서 마무리지면 답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푼 요 정도 문제는 이게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야.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근데 이거는 너네가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냐면 요 놈이 봐봐. 과거에는 1년에 3문제씩 꼬박꼬박 나왔었어 평가원에. 그럼 1년에 3문제씩 나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6구 수능에 다 나왔다는 얘기야. 언더스탠?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수능에서 제가 너무 중요해. 거의 그냥 100% 나온다고 봐야 돼. 최근에 그렇지 않아. 최근에 지금 출제 빈도가 한 70% 떨어졌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출제 빈도가 70%라는 건 낮은 거야 높은 거야? 굉장히 높은 거지. 그러니까 연습을 해놔야 돼. 근데 이걸 너네가 연습할 수 있는 문제의 양은 어때? 어마무시하게 많아 얘들아. 생각해봐. 1년에 평가원에서만 3문제씩 나와. 맞지? 그럼 교육청은 어떨까? 교육청도 이걸 내겠지 계속. 어차피 교육청도 모의고사니까. 그래서 1년에 이 문제에 해당하는 게 나온 게 있잖아. 봐봐. 거의 한 7문제씩 나와. 모의고사에. 그것도 공식화된 모의고사에서만. 그럼 7문제씩 얘들아 30년이야. 몇 문제야? 어? 210문제 있어. 그럼 210문제면 충분히 연습 가능하지 않을까? 그 중에 얘들아 나 20개만 풀어봐도 충분히 연습이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 책에 있는 문제 먼저 풀고 이쪽은 결국 누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느냐가 중요한데 초반에는 이렇게 생각해. 교육청 풀지 마. 오로지 평가원 것만 풀어. 알겠지? 왜냐면 간혹가다 교육청은 저 틀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니까 저 방식으로 안 풀리는 게 가끔가다 있어. 그럼 또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야. 교육청 문제 막 졸라 풀어놓고선 뭐야 이유태가 알려준 방식으로 안 풀리잖아. 평가원에서만 얘기해. 근데 평가원에서는 다 풀리니까 평가원을 먼저 연습해놓고 그 다음 내가 도형 연습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때 교육청 사관학교 순으로 문제 푸는 거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해서 두 문제 풀어봤지? 그럼 너네가 이제 문제 풀어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일단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하여튼 20번? 21번? 그러니까 내가 이거야. 이것도 얘들아 이것도 그냥 준 게 아니야. 각도형하고 원 끼어있는 거 하나씩 준 거야. 언더스탠? 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68쪽에 26번 이렇게 세 문제를 풀어보는데 지금 시간이 35분이야. 10분 쉬었다가 바로 풀어. 알겠지? 네.